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과 그린 카본 위주의 탄소 중립 환경 정책과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교통 정책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환경 도시입니다. 올해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생태도시의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순천시가 이런 프라이부르크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남부 인구 28만의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슐러스베르크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일명 솔라시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당이 있는 민스터 광장은 봄을 반기는 독일 카니발 파싱 축제 인파로 넘쳐납니다. 성당 주변 반경 1.5km의 구도심은 차 없는 거리로 모빌레라는 대형 주차장을 갖춘 자전거와 대중교통 트램, 보행자 전용 구역입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는 건물 외벽 전체가 태양광 패널이고 주택은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합니다. Das bedeutet auch, alte Gebäude müssen null Emission werden oder hochenergieeffizient. Die Industrie muss sich verändern und mehr mit erneuerbaren Energien arbeiten, sehr viele Synergieeffekte auch nutzen. Ja, und da wird auch dran gearbeitet. Und auch der Verkehrssektor muss sich ändern. 도심 외곽 10헥타르 면적의 호수공원 제팍은 정원과 호수, 산책로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그린 카본 지역의 하나입니다. 순천시는 이곳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이른바 대자보 도시 선진 사례를 이번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계획에 상당 부분 접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한 순천시장 일행은 프릴러라는 공용 자전거를 직접 타고 달리면서 민선 8기 공약인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순천 구도심의 차 없는 거리를 구상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도시 규모가 우리 순천시나 비슷하거든요. 지향하는 가치도 같고 오늘 제가 자전거를 쭉 타보고 느끼는 게 정말로 이렇게 안전하고 자전거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면 굳이 시민들이 차 탈 것 같지 않아요. 순천시는 또 프라이부르크의 숲이라는 그린 카본은 물론 갯벌이라는 블루 카본까지 갖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순천만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건축물들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건축물 내진율이 전남은 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평균 15.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32회이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2.0 이상은 27회에 달했습니다. 가뭄이 오래 이어지면서 지역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의 물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광주와 일부 섬 지역에 비해 사정이 그나마 낫지만 이제라도 생활 속 물 절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주암호 상류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쩍쩍 갈라진 땅이 보이고 수몰 전 마을과 마을을 잇던 옛 다리는 건널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가뭄에 광주 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물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주민 식수뿐 아니라 인근 여수와 광양산단 공업용수로 하루 60만 톤 이상 빠져나가고 있어 저수량은 1억 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30%까지 회복했던 저수율은 21%까지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도 없어 주암댐 저수율은 곧 20%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물이 빠르게 줄고 있지만 전남 동부권은 제한급수를 검토하는 광주나 심한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에 비해 사정이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 속 물절약 캠페인과 절수장려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이 낮습니다. 뭐 걸어졌어도 왜 뛰지도 않고 잘 모르겠던데요. 다 알아서 각자 하는 거지 뭐. 뉴스 보니까 강주가 심하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심은지는 모르는데.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가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댐 저수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장마철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해 이제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물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물에 대한 전략을 좀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돗물을 좀 아끼고 함양을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제한급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민 홍보와 함께 가뭄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해진 가운데 정부가 10년마다 농촌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은 2013년 세웠던 물관리 계획이 지금까지 적용돼 최근 급변하는 대규모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준공한 여수 진남 배드민턴장이 오는 4월 중 문을 엽니다. 진남 배드민턴장은 연 면적 3,2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배드민턴 코트 14면과 선수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각종 전국 대회 유치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못지않게 수협 선거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여수 수협 조합장 자리를 놓고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포부를 김단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합원 9,300명, 지난해 위판액 1,909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여수 수협. 조합원 수나 실적으로나 전국 최대 규모답게 조합장 선거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약속과 신뢰의 젊은 일꾼을 앞세운 기호 1번 김한식 후보. 조합원 배당률 상향 조정과 어업용 면세유 안정 공급,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습니다. 소라, 화영, 달천, 여자도 어민들을 위해서 꼭 수산물 경매 유통 대단지를 조성할 것을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조합장인 기호 2번 김상문 후보는 일 잘하는 조합장을 내세우며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환원 사업 확대와 조합원 배우자 의료비 지원, 펜션 단지 조성에 따른 어업 피해 연구 용역 등을 약속했습니다. 연로하신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 전용 양로원을 새로 지을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기호 3번 김경식 후보는 조합원이 주인인 여수수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이동수협과 조합장 업무 추진비 정보 공개, 위판 실적 연 2천억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위판 수수료를 인하, 이용하고 배당을 확대, 면세유 구입 불편을 꼭 해소해서 외부에 있는 선단들을 꼭 끌어들이겠습니다. 무투표 당선됐던 지난 선거와 달리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여수수협 조합장 선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수수협 조합장 후보자들이 9천 명의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 7천만 원을 포함해 22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손해배상금을 순천 지원에 공탁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의 천병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또다시 의료인력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과목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강진의료원입니다. 모두 1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6명은 길어봐야 3년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과는 의사가 없어 지난해부터 진료가 중단됐고
신경과 의사는 1년이 넘도록 구하고 있지만 오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4억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이 4억 연봉을 줘도 못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퇴나 시니어 쪽에 의사를 구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도 사정은 매 한 가지. 안과와 마취과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근무 기한은 3월 말. 그나마 한 명 남게 되는 마취과 일반 의사도 사표를 내 수술의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상시 채용 중이고 응급실 운영도 빠듯합니다. 일반 봉지기도 구하기 어려워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에 못 받는다면은 3월부터는 폐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원은 모두 3곳. 작년에만 농어촌과 취약계층 56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10여 명의 의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의사 공급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 전남 의과대 신설의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 년 된 묵은 숙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즉 전남권 의대, 우리 목포에서는 목포 의대인데요. 그런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의료기관들은 돈 되는 곳을 찾아 인구가 적은 지역을 떠나고 공공병원은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하고 결국 환자는 진료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졸속 추진됐지만 국비와 도비 예산은 그동안 꼬박꼬박 지원됐습니다. 사업을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혈세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특정 구역을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5년까지 투입될 예정인 사업비는 500억 원.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국비로 사업비의 절반을, 전라남도가 20%를 지원합니다. 예, 근데 특사업 분들은 그거 아니라도 근대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 목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대상들을 그게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90억여 원. 절반 가까운 88억 원은 목포시가 2020년부터 1년간 근대 건축물을 사들여 보수공사하는 데 주로 썼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물 지분의 완전한 취득 실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민간시설 뒷마당 특혜 의혹, 매입 건물 장기 미활용 등의 문제가 MBC 취재 전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문화재청 승인 아래 건물 매입이 이뤄진 2021년 이후 발생한 문제들.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고 결과물도 계획과 다른데 이상하리만큼 국비와 도비 예산 134억 원은 꼬박꼬박 교부됐습니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가죠. 1년에도 몇 번씩 가죠. 가족분들에서 업무 협의자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도 가서 보고도 하고 하죠. 보고도 하고요. 이제 목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좀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혈세만 지원할 뿐 사실상 사업 전반을 목포시에만 맡겨버린 모양새입니다. 전남도보다는 문화재청에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실태 점검하러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지적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이제 2년 남았는데 예정 사업비의 절반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 계획대로 500억이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추진 경과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원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은 거기 막 그냥 500억을 맞춰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목포 등에서 시작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통영, 익산, 진해, 서천 등으로 확대돼 예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목포시의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시의 카카오톡 채널 생활 민원 접수 처리 서비스인 일사천리 순천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소통 앱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민원 접수 처리 서비스를 개설해 2달 만에 가입자 수는 2,700여 명에 이르고 27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지역 온라인 카페 홍보글이나 입소문을 통해 각종 복지 정책과 관광, 정원 박람회 분야까지 시민들의 문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이 제주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공동 발전과 우위 증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열린 양시 정부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지역 특산품 등 경제적 교류 활성화, 문화, 예술, 체육, 축제 상호 교류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한 보상 방법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어민들이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으로도 구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